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5-26 NBA 시즌 프리뷰 및 배팅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농구의 근본 리그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배팅이 용이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좀 많은 변화도가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도 또 변화도가 상당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강팀들의 팀 이름만 생각하면서 배팅한다면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0개 팀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팀의 전력 평가, 특성, 이번 시즌 기조 등을 배팅에 용이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NBA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배팅에 필요한 부분들만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우승권 빈틈이 없고 우승에 도전을 할 수 있는 팀들 추렸고요. 플레이오프권은 전력은 나쁘지 않지만 우승권 팀들의 비하기는 아쉬운 팀. 자, 그리고 문제가 있는 팀은 뚜렷한 약점이나 스쿼드상의 빈틈이 있는 팀들 추렸고요. 그리고 탱킹 팀은 그냥 대놓고 지는 애들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은 오클라호마 시티입니다. 자, 오클라호마 시티는 작년에 우승팀입니다. 스쿼드가 동일하고 이 선수들이 작년이 고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핏을 한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번 시즌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압도적인 팀입니다. 자, 다음 덴버입니다. 덴버 원래 뭐 세죠. 요키치 있고 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작년에 웨스트브룩과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좀 까먹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나가고 발렌슈나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키치의 백업 센터가 발렌슈나스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덴버는 초강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시즌이고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인데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휴스턴? 나 처음 듣는데? 라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NBA 안 보신 거고 휴스턴이라는 팀이 아멘 탐슨이라는 좀 새로운 얼굴과 알파렌 생군 요 두 선수들이 포텐셜이 터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2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케빈 듀란트라는 MVP 플레이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공수에서 상당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휴스턴 뭐 이번 시즌 우승권에 상당히 가까운 팀인데요. 벤블릿이 빠진 부분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자원들이 충분히 빈틈을 다 메꿔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승권 팀은 클리블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오코로가 빠지고 론조볼과 레디 낸스 주니어가 들어왔는데 분명히 뭐 경기력은 기대가 있지만 얘네들이 인저리 프론, 그러니까 부상자가 좀 부상이 자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뛰지 못하게 된다면 작년에 비해서 아쉬운 뭐 전력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하지만 작년에 정규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좀 약점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전력 구성원들이 조금 더 스텝업을 한다면 뭐 우승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팀이 우승권이고요. 자, 나머지는 플레이오프권입니다. 자, 첫 번째 팀은 올랜도입니다. 올랜도도 똥팀이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인급 자원들이 경험치를 다 먹고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수비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격이 똥망이었다면은 상당히 좋은 공격수인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서 보강을 잘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무난하게 플레이오프를 지출할 수 있는 전력을 구성했고 기대감이 높은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욕입니다. 뉴욕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 뭐 감독이 바뀐 부분이 제일 크고 그리고 수비 전술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지만 팀의 구성원들이 변동점이 없는 상황에서 뭐 우승권 팀들과 비교를 하면은 약점이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전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비슷한 팀입니다.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도 작년과 다르지 않은 스쿼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선수단 구성원의 레벨은 훌륭한데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던 윈나우 팀이지만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죠. 수비에서 약점이 다 노출이 됐고 그게 수정이 되기는 좀 어려운 선수들입니다. 수비력이 이제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선수들이라서 뭐 우승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러키입니다. 이제 미러키는 아쉽게도 아테토쿤보 혼자 남았습니다. 뭐 브룩 로페즈가 나간 자리를 마이스 터너로 태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테토쿤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팀이다. 그럼 혼자서 다 못하냐? 라고 하면 동부에서 쿤보만 있어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플레이오프권 팀들과 아니면 우승권 팀들하고 붙었을 때는 전력의 격차가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입니다. 조금 이제 미러키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자모란트, 자린 잭슨 주니어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을
또 여기도 다 갖다 팔았고 자모란트 혼자서 우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둘이서 플레이오프까지는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벤치 뎁스, 벤치 자원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기본 이상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승권 팀이나 플레이오프 상위권 팀들하고 붙었을 때는 그럴까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 조금만 길게 얘기할게요. 얘네가 마커스 스마트와 디안드레 이튼을 영입했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이제 쓰임이 없는 애들인데 좀 이상하게 영입을 한 것 같고요. 르브론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시작부터 다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돈치치 혼자 해야 된다는 건데 소년가장으로 얼만큼 팀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미러키, 멤피스, 레이커스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슈퍼스타 한 명이 멱살 잡고 가야 되는데 돈치치소 분명 플레이오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좀 이상한 팀인데요. LA 클리퍼스입니다. 보면은 뭐 이름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레너드, 하든, 주바치, 뭐 브룩 로페즈, 브래들리 빌, 크리스 폴, 야, 뭐 영감님들이 다 모아놔가지고 얘네들이 한 5년 전이었으면은 그냥 숨도 안 쉬고 우승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체 지금 NBA 스타일은 달리는 농구, 에너제틱한 농구를 하는데 얘네들은 역행이죠. 지공의 달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돈 쓴 것도 있고 선수들이 슈퍼스타들 왕년의 슈퍼스타들 이 아직은 퍼포먼스를 조금씩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진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명 다쳤고 자빠지면은 좀 애매한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도 좀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데 스테판 컬리,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 아로포드, 버디 힐드, 막 완전히 영감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선수단이 노쇠화가 됐고, 물론 버틀러가 작년 마지막에 와서 아직까지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1년 지났잖아요. 조금은 에너지 레벨에서 상위권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밀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판 커리, 버틀러 좋았죠. 드래먼드 그린까지 그리고 뭐 쿠민가도 스텝업을 좀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팀은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이제 여기도 탱킹을 오래 하면서 유망 자원들을 많이 모았고 얘네들이 다 터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는 좀 선수단 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르버트 이런 선수를 영입했는데 저는 조금 더 베테랑 자원들을 좀 데리고 가면서 이 어린 친구들을 보듬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작년보다는 저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의무부호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권 마지막 팀입니다. 애틀랜타입니다. 자, 카펠라가 떠나고 포르징기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업그레이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트레이 형에 의존하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들이 이제는 조금 포르징기스에게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 옵션이라든지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뭔가 대권을 노리기에는 진짜 우승권 팀에 있어야 될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띨띨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까지는 동부니까 가겠지만 그 이상을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팀입니다. 티어는 3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플레이오프권을 받고요. 나머지 이제 문제가 있는 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디에런 팍스가 좀 건강했다면 뭔가 진짜로 달릴 법도 한 그런 전력 구성입니다. 웬바냐마, 스테판 캐슬, 딜런 하퍼 완전히 짱짱한 초특급 신인들의 팍스 그리고 웬바냐마를 지금 아무도 못 막을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팍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도 경험치를 먹이는 시즌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바냐마가 기대치가 너무 높고 스테판 캐슬이나 딜런 하퍼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승리 누구한테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시즌 저는 웬바냐마가 좀 건재할 때는 샌안토니오를 많이 눌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토론토입니다. 부쉐이가 나왔고 전체적인 선수단 이름을 보면은 꽤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 것 같지만 선수들의 조합이 과연 이 조합으로
이번 시즌 달린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뭐 벤치 뎁스도 좀 얇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 이 팀이 뭐 어느 팀을 잡아도 뭐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팀들은 토론토하고 붙으면은 뭐 토론토가 그날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잡고 뭐 이렇게 물리고 하겠지만 플레이오프 진출한다 해도 막차 타지 않을까 싶어요. 막 진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상위권으로 계속 치고 달린다 이런 느낌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선수단 몇 면이 좀 그런 강팀의 코어 옵션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다 그냥 쩌리들이 모여가지고 좀 합쳐진 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발렌슈나스를 보냈고 슈레더와 웨스트브룩을 역입했는데, 야, 이 팀은 일단 잭라빈이랑 드로자는 실패한 조합이죠. 이거 이미 좀 여러 시즌 뭐 이걸 조합했다가 망한 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웨스트브룩을 넣고 슈레더를 넣었다. 이거는 뭐 엉망진창. 뭐 보는 입장에서는 뭐 아마 트롤링 보면서 재밌기는 하겠는데, 과연 이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뭐 하위권 팀이지 않을까요?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습니다. 탱킹은 아닌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력들이 좀 트롤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입니다. 디안드레 에이튼, 앰퍼니 사이머스가 나갔고 주루 할러데이와 릴라드가 들어왔는데, 이제 뭐 윈나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좋은 신인 자원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고, 팀의 경기력에 저해가 되던 패급 자원들이 이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꽤나 포틀랜드를 기대해 볼 만한 시즌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다크호스 아마 좀 고춧가루 뿌리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수단 구성원이 우승권이나 플레이오프 직행권에는 좀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문제가 있는 팀이다. 완전 개똥팀은 아니다. 이렇게 뭐 판단하시면 됩니다. 포트리 막 이긴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는 시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피닉스입니다. 티어 1티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이 나갔고 딜런 브룩스와 제일런 그린이 합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면 되냐면 이 듀란트가 간 팀은 우승권이 됐고 딜런 브룩스와 제일런 그린이 빠진 팀은 당연히 하위권 팀이 되겠죠. 작년 11위를 기록하고 피닉스가 윈나우 기조를 좀 이제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부커가 있다고 해도 선수단 구성원의 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뭐 아까 뭐 말씀드린 이제 뭐 원맨 캐리 팀들 아테토쿤보 있고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부커가 혼자서 그렇게 하는 느낌은 조금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나머지 자원들도 완전 패급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팀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엠비드와 폴 조지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얘네 둘이 얼만큼 뛸지를 모르겠어요. 엠비드는 뭐 은퇴하니 마니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승을 베팅을 하려면 매일 엠비드가 나오는지, 매일 폴 조지가 나오는지 이거를 봐야 돼서 필라델피아 베팅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엠비드가 건강하게 뛰고 폴 조지가 좋은 모습으로 플레이응을 해준다면은 팀의 구성은 나쁘지 않지만 약간은 if가 좀 셉니다. 엠비드가 잘 뛰고 폴 조지가 잘 뛰고 막 그거 뭐 어릴 때 뭐 저희가 막 다 대통령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이루어지지 않을 꿈 같아요. 자, 다음 뉴올리언스입니다. 이제 맥컬럼이 빠지고 조던 풀과 루니가 왔는데 뭐 골스를 이제 우리가 다 보니까 알잖아요. 조던 풀, 루니가 있는 팀은 그냥 똥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긴 답이 없는 팀이고 자이오 윌리엄스가 1옵션으로 뭔가를 해준다 기대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하는 건 진짜로 막연한 기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탱킹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자, 다음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도 덩컨 로빈슨이 나갔고 노먼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먼 파일을 좋아하는데 전체적인 스쿼드 구성을 봤을 때는 뭐 약팀처럼 보여져요. 대놓고 탱킹을 하고 있는 마이애미는 아니지만 원체 동부가 약팀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뭐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작년처럼 또 하다 보면 갑자기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댈러스입니다. 전 댈러스의 선수나 구성, 어빙과 앤서니 데이비스, 쿠퍼 플래그 좀 기대치가 높았어요. 개포도도 좋아하는 선수고. 하지만 어빙이 부상으로 이제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선수단의 기대치가 없습니다. 지금 가드 자원이 클레이 탐슨과 디안젤로 로셀이 보게 될 건데 얘네들이 선발로 많이 뛰는 팀은 그냥 똥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에 대한 평가는 뭐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자, 다음 시카고입니다. 자, 시카고는 론조볼이 빠졌습니다. 전력 구성만 놓고 본다면 동부에서는 저는 크게 약하다고 보진 않아요. 코비 화이트를 필두로 상당히 에너제틱한 빠른 그런 농구를 작년에도 보여줬고 뭐 후반기의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구성원들의 부상 이슈가 매번 있습니다. 시즌 시작 전부터 코비 화이트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팀의 기조 또한 딱히 뭐 우승하려고 팀을 운영하진 않고 있습니다. 탱킹을 하는 팀은 아니지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시카고는 뭐 고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샬럿입니다. 샬럿은 뭐 라멜로 볼 다치고 마일스 브리지스 그총 쏘고 난 다음부터는 팀이 맛 가고 이제는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키치가 빠졌고 콜린 엑스턴이 들어왔는데 음 여전히 라멜로몰, 브랜든 밀러, 마이스 브리지스가 핵심인 팀입니다. 탱킹을 하는 팀은 아니지만 스몰 마켓 팀이다 보니까 투자가 쉽지 않고 작년과 같은 실패한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뭐 분석이 되는 팀들을 얘기를 했고요. 자, 나머지 팀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풀 탱킹입니다. 탱킹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번 시즌 우승보다는 뒤에서 우승을 한다. 꼴찌를 해서 드래프트 픽을 받아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팀들인데, 자, 유타 그냥 선수들 읽어드릴게요. 마카넨 뭐 여기서 맨날 불쌍해 죽겠습니다. 유타에서 지금 몇 년째 썩고 있는데 뭐 여하튼 마카넨을 필두로 뭐 썩다리들이 나오고 웬만해서 이길 것 같으면은 선수 더 팔 거예요. 좀 잘하는 선수들은 계속 팔아가면서 최대한 지는 거를 목표로 둔 팀일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도 이제 맥컬럼 거의 패급이죠. 맥컬럼이 제일 오버롤이 높습니다. 알렉산데르 사르 뭐 얘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얘를 코어로 해서 나머지 이제 좀 신인 자원들 계속 맞춰가고 경험치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져야 될 거예요. 워싱턴도 대놓고 지는 시즌일 거고, 브루클린은 되게 재밌었는데 작년에 작년에도 탱킹을 하려고 했는데 감독이 탱킹 안 한다 하면서 자꾸 승리를 거두니까 선수를 계속 더 갖다 팔았습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단장과 구단의 입장은 탱킹을 원하고 있고 이번 시즌도 브루클린이 좀 승리가 많다 싶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수들 다 갖다 팔면서 강제로 패배를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탱킹이라고 좀 애매한 팀들이 있는데 인디애나 작년에 상당히 강했던 팀인데 왜 반탱킹인가요 하면은 할리버튼이 다치고 나서 이번 시즌을 달릴 수 있는 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 터너를 팔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래저래 해보다가 뭐 안 되면은 굳이 뭐 무리를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유망 자원들 경험치도 먹이고 막 이래저래 좀 내년을 위한 시즌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보스턴도 참 대권 주자였는데 갑자기 테이텀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다 갖다 팔고 포틀랜드에서 앰퍼니 사이먼스를 갖고 온 것만 봐도 뭐 이번 시즌을 제대로 굴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일런 브라운도 항상 부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관리를 해주고 테이텀이 돌아왔을 때를 다시 노리면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반탱킹 팀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제가 나누는 티어 그래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완전 전문가처럼 말씀해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NBA 전문 채널은 아니잖아요. 베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베팅을 위한 팁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클이 그냥 압도적인 깡패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덴버와 휴스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올랜도, 뉴욕과 미네소타는 고놈들이 고놈인 것 같은데 이 네 팀이 이 위에 이 세 팀과 붙었을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B부터는 뭐 B가 뭐의 약자입니까? 병신이죠. 그래서 뭐 병신 팀들이 이렇게 뭐 밑에 쭉쭉쭉쭉 있는데 뭐 다 약점이 있고 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뭐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잘하고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은 팀들 다 밑에 있는 거고요. 자, C부터는 좀 띨빵이들입니다. 얘네들은 웬만해서 이 팀들이 역배를 다 받을 거고 배팅을 해서 재미를 보긴 어렵다. 뭐 반대 배팅을 하는 게 목표인 팀들. 그리고 F팀 뭐 유타, 워싱턴, 브루클린 이번 시즌 배팅하면은 그냥 느바는 안 거시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은 풀 탱킹. 그냥 구단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팅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배팅일 거다. 그래서 반대 타이밍 맞춰서 잘 눌러주면 될 것 같고, 인디애나 보스턴은 좀 주요한 팀이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NBA를 정리를 안 하셨다면은
인디애나 강팀이지. 그냥 배팅. 보스턴 강팀이지. 배팅.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물음표로 좀 놔둬놨고 뭐 달리다가 수 틀리면은 F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탱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배팅에 용이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날 배팅 라인은 제가 항상 라이브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뭐 한 번씩 좀 시간 많을 때 NBA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면서 하다 보면은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전부 다 NBA 도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프리뷰 끝내보고요. 좀 영상이 길었죠? 길었는데 괜찮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또 영상과 라이브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